어깨뼈가 자라났대요. 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정말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사실 아픈 것이 잠깐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뭔가 몰입을 한다는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입니다. 평안히 잘 주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뼈가 자라났다는 그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못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깨뼈가 자라났대요. 또는 손목에 뼈가 튀어나왔대요.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회화와 굴곡, 그 다음 칼슘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아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깨뼈가 자라났다, 무릎에 돌기가 생겼다, 혹은 발 뒤꿈치에 석회가 꼈다. 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퇴행성 골극이 생겼습니다. 혹은 또는 석회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걸 단순히 칼슘이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리스토레이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건데, 우리의 뼈는요, 딱딱한 돌덩이가 아니라 늘 살아있는 세포들의 낡은 조직을 허물고 또 새로 짓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공사 중이거든요. 자, 뼈는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부수고 또 다시 만들고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균형을 잡는 존재가 바로 네디딩 아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뼈 이퀄 칼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사실 칼슘이 자리를 잘 잡도록 돕고 결정이 엉기지 않게 붙잡아주는 조율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조율자 중 하나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뼈 속에서 칼슘 결정의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결정이 너무 빠르게 자라나거나 뭉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아연과 칼슘, 구리망간 모두 다 리스토레에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뼈는 단단하면서도 휘어질 수 있는 이런 유연한 강도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뼈는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돌처럼 변해갑니다. 스트레스나 염증이나 어쩔 수 없는 이 노화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면 아연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조골세포의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뼈를 짓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칼슘은 또 방향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필요한 곳에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고 엉뚱한 부위에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골극이나 또는 석회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칼슘이 뭉쳐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리스토레이트 강의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칼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아연이라는 조율자가 없을 때 칼슘은 제자리를 잃게 되고요. 결국은 굳어버리는 금속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거. 자, 이럴 때는 단순히 칼슘만 보충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자,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아연이 함께 필요합니다. 아연은 조골세포의 문을 열고 세포 안으로 에너지와 미네랄이 흐르게 해서 뼈가 잘 제자리에만 자라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 빛이 나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나 파트너님, 소비자분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저 혼자 빛나는 별은 세상에 없습니다.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과 구리, 이 모든 미네랄은 항상 서로의 균형 속에서만 제 기능을 합니다. 우와, 삶의 진실 아닐까요? 자, 그 균형이 깨지면 단단함은 곧 굳어짐이 되고요. 굳어짐은 결국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뼈의 건강은 단단함이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에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자, 아연이 함께 작동할 때 뼈는 단단함 속에서 유연한 생명력을 다시 되찾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연을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연이 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연은 그냥 뼈에 던져 넣는다고 자동으로 골극을 해결하는 성분이 아니거든요. 아연은 세포가 에너지를 돌릴 때 그리고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미네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균형을 맞출 때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네랄의 팀플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포 수준에서, 세포 레벨에서 영양이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PM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도 제가 스폰서, 그 다음에 시스템, 회사 되게 중요하다고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시 미네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렇게 이런 석회화나 골극이나 또는 관절 통증 그리고 뼈가 굳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단순히 칼슘 드세요가 아니라 세포가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PN3총사가 기본이라는 거 정말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드셔야 될 파워 칵테일. 얘네들이 세포 에너지 회로를 다시 켜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우리가 뼈를 새로 만들고 고치려면 결국 그 일을 하는 건 뼈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포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하죠. 파워 칵테일 이름에도 지 이름에도 그게 숨어져 있습니다. 파워. ATP, 에너지, 그 다음에 효소 반응, 그리고 그 효소의 반응을 돌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기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파워 칵테일을 기본으로 깝니다. 영양이 없으면 기력을 찾지 못하거든요. 늘 말씀드렸지만 파워 칵테일은 단순히 비타민이 아니라 세포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오면서 야 이제 공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몸이 신호를 받게 만드는 아마 그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한 잔 드시고 차 훌훌 나를 뜨겁게 해주는 액티바이즈. 얘는 혈유도 또 그 미세순환을 전부 다 좋게 만드는 기가 막힌 놈이죠. 미네랄이 도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이름 유명한 액티바이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혈류, 미세순환입니다. 이래서 액티바이즈는 단순히 기운나는 그냥 활성화시키는 기분 좋은 산소 주스가 아니라 단순히 몸 안에 순환이 돌고 그 다음에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게 하면서 미네랄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뼈는 단단한 조직 같지만 결국 혈액이 공급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 저희도 조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순환이 막히면 리모델링 공사는 멈추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스토레이트. 원래대로 근본을 회복하다라는 되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에도 얘는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죠. 뼈 공사팀. 그래서 결국 재가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뼈 리모델링은 언제 가장 활발하면 바로 우리가 잘 때, 주로 밤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요. 또 회복 호르몬도 나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시스템이 그때 돌아갔거든요. 근데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염증 때문에 밤에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회복이 멈춰 있죠. 저처럼 지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좀 통증이 덜하는 것 같으네요. 리스토레이트는 그냥 잠 잘 자는 제품이 아니라 밤에 회복이 일어나게 만드는 최적의 조건, 즉 리모델링 공사 시간이 돌아오게 만드는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나 골극이 있는 분들은 낮에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밤에 회복 시스템을 다시 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리스토레이트 드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BA 행사인 제이슈추 세포를 보호하다
얘는 또 점막과 장 환경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네랄 흡수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연이든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또 돼야 되잖아요. 워낙 저희 PM 제품들은 점막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NTC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흡수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죠? 네, 바로 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건. 그래서 장 점막이 손상되어 있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흡수율이 떨어져 있으면 아연을 먹어도 몸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제슈추는 단순히 위 보호가 아니라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는 입구를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과자처럼 먹고 싶은 민호겐입니다. 지금 5 더하기 2는 7, 그건 행운이야. 이럴 때 대비해 두셔야 되죠. 자, 민호겐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되신다면 민호겐 팍팍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대상포진을 앓으셨던 분들은 민호겐을 많이씩 드시는 걸 권하진 않아요. 한번 그렇게 대상포진을 앓으셨던 분들은 민호겐을 너무 세게 드시면 다시 이렇게 대상포진 이 회복 반응 중에 대상포진과 같은 그런 좀 불편함이 있으십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만성염증이 결국은 뼈 굳어짐을 부르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골극이나 석회화는 단순히 뼈 문제가 아니라 그 대부분 그 뒤에는 만성염증이라는 배경이 쫙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오래가면 세포는 에너지를 회복에 쓰지 못하고 방어에만 쓰게 되거든요. 그럼 뼈 공사도 멈추고 그리고 몸은 점점 굳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뮤노겐은 이런 면역 밸런스가 무너진 환경에서 몸이 과도하게 굳어지는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어깨뼈가 자라났대요. 손목에 있는 뼈가 돌출이 됐대요. 그리고 무릎에 있는 돌기가 또 생겼대요. 또 혹은 발 뒤꿈치에 석회가 꼈대요. 이런 말씀, 기타 등등. 이건 단순히 칼슘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세포가 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칼슘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에 굳어버린 결과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칼슘만이 아니라 아연이라는 조율자, 곧 걔는 그 아이들은 리스토레이트에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이 작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회복, 그리고 또 흡수, 염증 조절까지 균형을 다시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삼총사를 꼭 같이 드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뼈의 건강은 단단함이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아연이 함께 작동할 때 뼈는 그 단단함 속에서 유연한 생명력을 되찾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아연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하고자 하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홍시 옵니다. 홍시 맛이 나옵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하였는데 어찌 그리 생각하였냐 하시면 점점점. 혹시 지금 말씀드린 거 이 대사 기억하실까요? 이 장금이는 10살쯤에 최고의 궁중 요리사로 자리를 잡았고 40년 넘게 전설의 절대 미각 자리를 지켜왔던 TV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러다가 그 임금이 장금의 요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장금의 스승과도 같았던 한상궁은 이런 말을 하죠. 내 혀도 나이가 들었구나. 나이를 먹으면 혀의 앞부분에 있는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앞봉오리의 감각이 떨어진단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대요. 나이가 들면 단맛을 느끼는 감각이 가장 먼저 떨어져서 자꾸만 단맛을 찾는 거라는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달콤하고 달달하고 찡하게 단맛. 이 맛을 잃어버리는 건 어찌 보면 살면서 조금 허전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혀로 느끼는 단맛도 마음으로 느끼는 달콤함도 부지런히 익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액티펀치를 마시는데 이 단맛이 느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여러분 오늘도 시작 감사함으로 요이 땅 시작합니다. 마음은 풀어주시고
생각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요. 몸은 보살피는 그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어. 서로의 손을 잡고서 꿈을 향해 나